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짓기. 의학 박사이자 아동 심리학 전문의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는 아나스타시아 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지미르의 상담을 받기도 했지요. 그가 블라지미르와의 상담 중에 했던 말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저는 선생의 책에 적혀 있는 자녀의 출생 및 육아에 대한 아나스타시아의 말 모두를 일정 순서에 따라 베껴 놓았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말은 고대 필사본들과 현대 학자들의 역작에 기술되어 있는 중요한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놀랍도록 심오하고도 정확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근거하여 수많은 논문이 쓰여질 것이고 학위가 수여될 것이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견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새로운 인종인 사람이라는 인종이 도래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지금도 있지요. 하지만 미래의 사람은 지금의 우리와 개체의 내용물, 심리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사람을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래에 태어날 사람을 달리 부를 수도 있고요. 아나스타시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부터 부모는 미래의 아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고 유아의 성장과 육아의 전 기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잉태 전이나 잉태했을 때, 엄마의 뱃속이나 기타의 기간 모두를 말입니다. 과거의 어떤 현자도, 현대의 어떤 과학자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주제를 그녀는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온전한 사람을 낳거나 보육할 수 없음을 그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의학 박사이자 성임상학자인 동료와 함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작은 잉태 전 시기입니다. 현대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와 현대에 이 기간은 아동 보육의 한 측면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혹은 삼라만상의 한없는 어느 공간에 남녀 관계가 현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완벽한 분화를 이룬 문명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잉태 전 기간은 인간의 보육에 있어 중요한 일부이거나 기본일지도 모릅니다. 아나스타시아는 미지의 문명의 풍속을 따라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선생의 성적 욕구를 좀 부디게 만들었습니다. 제1권에 묘사된 사건으로 볼 때 심리학자인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타이가를 걷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간단한 음식과 콘약을 마셨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선생이 권하는 음식과 술을 입에 대지 않았지요. 그녀는 겉옷을 벗고 풀밭에 누웠습니다. 선생은 그녀의 자연미에 놀랐고 황홀한 여자의 몸에 취해 갖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발생했습니다. 선생은 성적 흥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녀를 가까이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지요. 그녀가 어떻게 해서 선생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 선생은 아나스타시아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생 스스로도 이에 대해 얘기했지요. 내겐 생각조차 없었다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잉태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굴에서의 편안한 밤, 마른 풀과 꽃의 향기. 그렇지만 선생은 타이가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꺼림칙했지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아에게 곁에 두으라고 합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은 알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다른 여자들과 달리 건강미가 넘쳐 흐르는 아나스타시아의 숨의 향기를 느끼기도 했지요. 그러나 선생한테는 성적 욕구가 동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구는 선생한테서 쫓겨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공간은 다른 심적인 상태, 핏줄을 이으려는 열의로 정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생은 아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몰래 아나스타시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애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애무는 성적인 것이 아닌 이미 다른 무엇이었지요. 선생은 마치 아들을 다정히 어루만지듯 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 입술의 접촉과 아나스타시아의 가벼운 숨소리에 대해 적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은 다음날 뭔가 특별한 일에 동참했다는 느낌에 대해 말하고만 있습니다. 선생이 그날의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이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선생과 아나스타시아의 사이에는 어떤 섹스도 없었습니다. 물론 신체의 접촉은 있었지요. 정자가 있었고 아이의 잉태에 필요한 모든 게 있었죠. 하지만 섹스는 없었어요. 나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 번 선생한테 일어난 일들을 분석해 보았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섹스란 단어가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는 육적 욕구의 충족, 육적 만족을 얻으려는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가에서 있었던 그 밤의 사건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어요. 선생은 육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열의와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아이입니다. 때문에 그 행위의 이름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용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출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출산 방법입니다. 나의 주장은 추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심리학자나 생리학자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형성에 외부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임신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커다란 종종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적 접촉 순간에도 여자를 대하는 남자의 태도가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욕정을 채우기 위한 상대로 보는 경우가 있겠고 이와는 달리 함께 짓는 자로 상대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잉태되는 아이는 현대인이 원숭이와 다르듯이 지적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만 그 무엇이 일어나고 지구의 생명체 중 오직 사람만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은 과학적인 묘사 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